네, 여러분 마지막 시간 저 113페이지 3공화국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공화국이 저 4.19가 1960년이고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죠. 그래서 불과 이 내각제 정부가 들어서고 1년도 안 돼서 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자, 박정희가 이제 집권을 합니다. 자, 박정희 함부로 얘기하니까 제가 뭐 비난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쉽게. 근데 하여튼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이 박정희 시대가 오면서 아작 나버립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이 있어요. 박정희보다 12살 많은 박정희가 이제 아버지처럼 따랐던 박상희 씨라고. 이 박상희 씨가 김종필 씨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김종필 씨가 조카 사유죠. 박정희의 조카 사유죠. 근데 그 박상희 씨가 일제시대 때 신문 기자도 하시고 또 좌익 계열의 독립운동도 하셨던 분이세요. 박정희의 형님, 12살 많은 그 형님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도 하시고 신문 기자도 하시고 그래서 좌익 계열의 주민들로부터 존경도 많이 받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일제시대 끝난 다음에 그때도 막 좌우익 대립이 엄청 심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박정희의 형이 좌익 운동을 하다가 죽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죽어? 대구 항쟁이라고 대구에서 좌익 어떤 운동이 있었어. 그거 하다가 경찰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경찰총에 맞아서 죽고 이후에 경찰이 그 집을 막 감시하죠. 그래서 박정희 집안이 경찰한테 많이 당합니다. 많이 당하고 또 박정희 씨 본인이 남조노동당에 가입했던 것은 또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가 남노당 가입한 전력이 나타나서 군에서 잘리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 받을 뻔하다가 간신히 그냥 구명돼서 간신히 목숨만은 건진 상태에서 군에서 잘립니다. 군에서 잘렸다가 6.25 발생하니까 다시 복직해가지고 6.25가 박정희를 살려버린 것이죠. 근데 하여튼 박정희의 그 형이 좌익 운동했다는 그런 때문에 경찰한테 죽고 그다음에 그 집안 자체가 경찰의 감시를 받아요. 그러면서 박정희 마음속에 경찰은 그냥 쌓였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정권 잡으면서 경찰은 완전히 그냥 아작을 내버렸습니다. 어떻게 아작을 내? 보시면 이번에 5.16 군부에서 1962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아래쪽 끝에 영장 청구에 대한 검사의 독점을 명시.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박정희가 만든 3공화국 헌법에 이제 나타난 겁니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자, 3번에 1963년 군 출신 중심으로 대통령 경호실을 설치해요. 1공화국 때도 다 경찰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대통령 경호실을 설치하면서 군 출신으로 그냥 다 해버리는 겁니다. 군 출신 중심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군 출신이 계속 그렇게 좀 하는 것이 그냥 전통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호실, 군 출신으로 장악해버리면서 경찰의 경호 기능이 경호실의 철저한 지휘 통제를 받게 되고요. 자, 4번에 1964년 대통령령인 정보 및 보안 업무 조정 감독 규정. 지금은 이제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이죠. 지금은 이제 명칭이 조금 바뀌었지만 지금도 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통해서 중앙정보부가 경찰의 정보 보안 외사 업무를 장악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싸그리 다 그냥 수사는 검찰의 하수인, 경비는 대통령 경호실의 하수인, 정보 보안 외사 업무는 저 중앙정보부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박정희 정권이었고요. 자, 6번에 이제 별도로. 자, 6번에 1969년 1월 7일 경찰 공무원법을 공포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경찰 공무원법 사람법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사람법. 저는 그래서 이게 1969년이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것이 음양이 있지 않습니까? 음양. 69년이 숫자 뒤집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저 그냥 이걸 음양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법은 1969년도에 제정됐다. 저는 그냥 그렇게 좀 숙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1969년에 경찰 공무원법 공포 시행돼서 경찰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과 구별해서 별정직, 지금의 특정직이 그때 이제 별정직이죠. 그렇게 했고 이때 처음으로 치안국장에게 치안총감이라는 경찰 계급을 부여하고요. 경장 계급이 신설됩니다. 이 지읒으로 시작하는 경장 계급. 그때까지 경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장 계급이 신설되고 경감 이상 계급정년제가 도입됩니다. 여러분 경감 이상 계급정년은 그 밑에다가 1983년에 경위 이상, 그다음에 1998년에 경정 이상. 그러니까 계급정년제도가 1969년 경찰 공무원법 제정되면서 경감 이상 계급정년, 경감 이상의 계급에서 일정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면 그냥 옷을 당연 퇴직하게 만들어 놓은. 지금은 경정부터 있죠. 1998년도에 경정 이상으로 바뀌어서 지금 경정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정은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4, 11, 6, 4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1969년도에 최초 도입됐고 69년도에 경찰 공무원법 제정되면서 최초에 도입됐고 그때는 경감 이상, 1983년도에 경위 이상으로,
98년도에 경정 이상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이제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제4공화국과 경찰. 4공화국도 똑같이 박정희 정부입니다. 근데 왜 3공화국, 4공화국 이렇게 바꿔? 여러분, 공화국을 따질 때는 주요 헌정 질서의 변화를 공화국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다가 1972년도에 헌법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완전 독재 헌법인 유신헌법을 새로 제정합니다. 그래서 유신헌법 제정되기 전에 이 3공화국 헌법, 3공화국 헌법은 그래도 그냥 좀 괜찮은 헌법이었어요. 근데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완전히 독재헌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헌정 질서의 중대한 변화라고 봐서 유신헌법 제정되기 이전을 똑같이 박정희 집권이지만 1972년 유신헌법 이전을 3공화국이라고 하고 유신헌법 이후를 4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 4공화국 때 1974년 유경수 여사 저기 사건이 발생하고요. 두째 줄에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격상되고요. 자, 이번에 1975년 치안본부 소방과가 내부부 소방국으로 그냥 이전돼 버립니다. 소방이 경찰에서 떨어져 나가는 해가 1975년이고요. 저 5번을 보시면 5번에 1979년 경찰대학 설치법을 제정합니다. 1979년 12월에 경찰대학 설치법을 제정해요. 오케이? 이때 누구죠? 전두환 신군부죠. 전두환 신군부에서 이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죠.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그냥 그 경호실장하고 함께 그냥 총으로 쏴버려서 차지철하고 함께 박정희 대통령 사망하죠. 그게 11.6입니다. 11.6. 그 다음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전두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12.12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 12.12에 대해서 전두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요. 우발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11.6이 일어난 다음부터 얘네들은 정권 인수 작업을 한 것이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엄밀한 계획하에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걸 뭘로 알 수 있어? 경찰대학 설치법이 12월 달에 제정돼요. 경찰대학을 누가 설치했어? 전두환이 설치했잖아요. 육사처럼 경찰도 자기들 따르는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경찰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12.12가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면 그 12월 안에 경찰대학 설치법을 어떻게 만드냐고. 12.6 딱 터져서 보안사령관이 딱 좀 장악을 해나가면서 야 준비해서 사회 각계각층을 다 준비한 겁니다. 그 준비한 일환에 경찰대학 설치도 거기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12월 안에 이게 제정된 것이지 12.12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면 12월 안에 어떻게 경찰대학 설치법을 제정하냐고요. 그래서 12.6 있은 다음에 얘네가 아주 그냥 정권 인수 작업을 한 것이라는 것을 경찰대학 설치법이 79년 12월에 제정됐다는 사실에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81년에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경찰대 기수는 쉬워요. 왜냐? 81년도가 1기거든요, 1기. 81년도에 처음 교육을 받은 것이 1기. 그러니까 1, 2, 3, 4가 딱 그냥 연도별로 딱 맞춰줍니다. 그냥 81년도가 1기이기 때문에 경대 기수는 또 몇 년도에 들었냐? 그것만 딱 하면 그냥 바로 몇 개인지 바로 쉽게 나오죠. 아래 제5공화국과 경찰을 보시면 1987년에 경찰 대공 분실에서 발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4.19 혁명이 성공한 역사입니다. 국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 갈아치워버린 역사입니다. 또 1987년도에 그때 당시 헌법이 대통령 간선제였죠. 대통령 간선제 헌법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직선제 헌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이 시기 안에 어떤 집권 세력의 일부가 쿠데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바꿔버려. 또 간선제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 대통령 선거 헌법으로 바꿔버려. 대단한 역사를 가진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6월 항쟁의 도화선이 경찰이 고문해서 서울대생 박종서 씨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치안본부장이 기자회견하러 딱 나서 한 말이 있죠.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 탁 억. 그 방송을 기자회견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고 분개했죠. 탁 쳤더니 책상을 탁 쳤더니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낸 것이 바로 6월 항쟁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기반이 되는 것이 경찰이 국민을 고문해서 때려 죽인 것이 기반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에 6월 민주항쟁 이후 경찰 내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과오를 반성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른쪽에 13번입니다. 13번. 그래서 이게 87년도에 6.29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이 되고 그 연말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간선제가 아니라 그전에 간선제 대통령제였는데 직선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대통령을 뽑겠다라고 해서 그때 민주화 세력하고 저 군부 전두환 노태우랑 합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주화 세력이 나는 민주화 세력이 아닌데 여기를 자꾸 가르치니까 민주화 세력이 직선제만 하면 대통령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직선제를 전두환 노태우가 받아들일 때 그냥 게임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막상 대통령 선거를 해보니까 김대중하고 김영삼이 서로 양보하지 않아가지고 표가 갈림으로써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노태우가 대통령 됐는데 바로 이듬해 1988년은 88 올림픽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그때 88년 1월 달에 경찰대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경찰대가 졸업생이 1기가 81학번이니까 85년부터 1기생들이 나오잖아요. 85년부터 나오니까 88년이면 지금 몇 기 안 나왔어. 근데 저 황운하 있지 않습니까? 황운하 이런 사람들 주축이 돼서 성명을 발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명 제목이 경찰 중립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경찰 중립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찰대상 출신들은 이걸 엄청난 자랑으로 생각하죠. 자기들의 어떤 굉장한 업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그때 잘릴 수 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살려준 거죠. 노태우 대통령이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노태우가 저 물태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유하죠.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유한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역사 속에 작용했죠. 왜냐? 노태우가 직선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국민들하고 정부하고 극단적으로 막 대립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죠. 노태우가 직선제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이제 직선제로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부에서 유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 엄청 강력하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하고 너무 크게 부딪히지 않고 부드럽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부드럽게 민주화로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이 노태우 같은 부드러운 사람이 물태우라고 막 저 비판받고 막 그랬습니다만 그 유한 사람이 군부의 핵심이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스무스하게 이행하는데 많이 일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때 경찰들이 이 황운하 씨를 비롯해서 경찰대 1기, 2기, 3기생들이 발표한 거 노태우가 살려준 겁니다. 노태우가 부드럽게 물태우잖아. 그래서 한번 봐준 거죠. 자, 오른쪽에 우리 경찰의 정비, 경찰의 연보죠. 경찰의 연보를 보시면 자, 1949년에 경찰병원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냥 사고 나면 병원, 오케이? 사고 나면 병원이니까 49년이죠. 사고 나면 병원. 자, 53년도에 경직법이 제정됩니다. 53 경직. 여러분 53이 뭐 오징어 삼겹살이 53 불고기가 오징어 삼겹살입니다. 오징어 삼겹살을 불판에다가 얹어버리면 오징어도 그렇고 삼겹살도 그렇고 딱 위축되죠. 경직되죠. 오케이? 그래서 53 경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53년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해양경찰대가 53년도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 해양경찰의 임무를 경찰이 해양경찰 임무까지 수행한다. 그걸 딱 나타내는 것이 1953년도에 해양경찰대 설치입니다. 그래서 해경 53이에요. 해경 53. 저 이제 해경들이랑 교육을 같이 받았습니다. 해경간부랑 교육을 같이 받았는데 해경이 엄청 좋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해경으로 와. 해경 53. 그럽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해경 53입니다. 53 경직, 해경 53. 1953년도에 경직법 제정됐고요. 해양경찰대가 우리 직제에 딱 그냥 나타남으로써 해양경찰 업무도 경찰에서 한다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것이 1953년 해양경찰대 설치한 것이고요. 55년에 국가수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국가수 근무하면서는 한 번도 못 가봤고 교육받으면서 3일 연장으로 한번 갔었어요. 근데 국가수 가기 전날에 술을 엄청 하여튼 뭐 회식을 하면서 술을 엄청 먹였어요. 그런데 다음날 국가수를 갔더니 이 해부하는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와, 냄새가. 전날 술 엄청 막 울렁울렁거리는 냄새 나 도저히 못 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막 오바이트 하고 막 그래 또 점심밥은 또 저 뭐 순대국밥 줘. 막 또 고기에다 섞어가지고 와, 나 못 먹겠더라고. 하여튼 국가수에서 뭐 하죠? 시체 해부하죠. 시체 해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날마다 하니까 시체가 아니죠. 그냥 뭐 돼지고기나 똑같은 거. 그래서 딱 펼쳐놓고 그냥 쫙 이렇게 잘라서 그냥 해부합니다. 자, 시체를 딱 가운데 5대5로 딱 자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국가수가 뭐 하는데요? 해부하는데, 이 부검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수 시체 5대5로 자르면서 시작한다. 55년입니다. 그래서 55년. 5대5로 시체 자르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5년도에 국가수 설립하고요. 자, 5번, 5번이 해외 주재관제도 신설한 것이고, 6번이 경찰 1년장 선포한 거예요. 이게 별것이 아닌데, 시험에 나와. 시험에 연보 묻는 문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두 개가 다 66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주재관 딱 가게 됐어. 이 새끼들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이 새끼들이 용용 죽겠지 하면서 갔대. 용용이 66이잖아. 오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 이 개네 같은 새끼들 해서
경찰 윤리 현장을 만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주재관 선발된 사람들이 용용 죽겠지 하고 간 거야. 용용, 육육이잖아.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이런 인간성 말종 같은 새끼들 하면서 경찰 윤리 현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8년도에 1.1 사태, 이 김신조 일단 간첩 30여 명이 청와대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죠. 그것이 1968년 1.1 이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1970년도에 제정합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1970년도에 제정하고요. 자, 8번. 1969년에 경찰공모법을 제정하죠. 경찰공모법은 사람법이지 않습니까? 사람법은 사람은 음양으로 돼 있고, 그래서 육구를 음양으로 생각하셔서 사람법, 경찰공모법 1969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9번에 1974년에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승격하죠. 이게 무슨 사건 때문에? 영부인 사망하는 사건. 그래서 저는 그냥 영부인 치사 사건. 치사가 아니지만 그냥 우리는 영부인 죽었으니까 영부인 치사 사건 이렇게 해도 돼요. 칠사잖아요. 치사. 영부인 치사 사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는 치안본부, 그래서 치안본부로 승격하지 않습니까? 치안본부를 치사본부, 74년. 치사본부, 영부인 치사 사건, 치사본부. 이렇게 숙지를 좀 해주시고, 75년, 소방이 떨어져 나간 해가 75년입니다. 그래서 소방이 우리 큰아들이었지. 여러분, 일본어, 이걸로 외우려고 일본어까지 알아야 되나? 근데 어쨌든 일본어로 큰아들이 이치로거든, 이치로. 이치로 집 나간 애가 치로. 75년도에 우리 큰아들인 소방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치로, 우리 큰아들 소방이 집 나간 해가 1975년이고요. 자, 경찰대 설치법이 79년도에 제정됐죠? 친구끼리 경대 가니까, 친구끼리 경대 가자. 그래서 친구 경대, 또는 하여튼 친구 경대 79년도에 경찰대 설치법 제정됐고요. 개교는 81년도에 했고요. 자, 82년도에 의무경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왜? 82년이 왜 나와? 경대 졸업생들을 이 의무경찰대 소대장 시키려고 의무경찰대 만든 겁니다. 오케이? 진짜예요? 경대 졸업생들을 의무경찰대 의경대 소대장 시키려고 만든 것이고, 또 시위가 많으니까 군 자원 중에 일부를 의경으로 받아들여서 시위 막게 하려고 이 의무경찰제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경대 도입된 이유인 것이죠. 경대 도입된 이후에 경대 졸업생들 소대장 시키려고, 군대 안 보내고 소대장 시키려고 이 의무경찰제도 만든 것이고요. 1988년 1월 달에 경대 졸업생, 황운하 씨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경찰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경대 졸업생들은 자기들의 굉장한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민주화 선언이고요. 1990년에 노태우 정권 때 이 범죄와의 전쟁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가 이 87년까지 대통령을 하고 88년 올림픽 하는 해부터 노태우 대통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태우 할 때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했던 적이 있고요. 자, 아래 정부 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의 특징을 보시면, 자, 1991년 이전입니다. 자, 해양경찰 업무가 경찰의 업무로 포함이 됐어요. 지금 정부 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이면 1948년부터 1991년 이전을 따지는 것이죠. 오케이? 1948년부터 1991년 이전을 따지는 겁니다. 그때 해양경찰 업무 1953년 해경 53. 해경 53. 이 해경이 경찰에서 떨어져 나가는 해가 언제예요? 1996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1996년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1991년 이후인 거죠. 그래서 1991년 이전에는 53년도에 해양경찰대 업무가 경찰의 직제에 나타난 거. 그래서 해경 업무가 경찰이 하고 있어. 이게 1991년 이전입니다. 해경이 떨어져 나간 것은 1996년, 즉 1991년 이후예요. 이후. 자, 전투경찰 업무. 1970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1970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그런 것들이 경찰의 업무 범위에 추가되고, 소방 업무가 떨어져 나갔어. 1975년 이치로 우리 큰아들 소방 집 나간 애가 75년이니까 그게 1948년부터 1991년 사이에 있는 것이죠. 이번에 부정선거 개입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국민적 요청 사항으로, 내부적으로는 경찰의 기구 독립이 조직의 수원 과제로 부각된 시기가 이 1948년부터 1991년 사이 이 시기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1991년, 이 앞으로 해도 1991, 뒤로 해도 1991, 이 1991, 이 완벽한 해에 경찰법이 제정됩니다.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청이 출범하고요. 경찰청장 나타나고요. 또 경찰헌장을 새로 정해서 우리의 윤리강령으로서 경찰헌장도 출발하는 해가 이 1991년입니다. 자,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를 보시면 1번에 1991년 경찰법 제정의 배경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의 기구 독립의 열망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의 보조기관이었던 치안본부가, 보조기관에 불과했던 치안본부가
내무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됐습니다. 자, 물론 내무부 외청으로 존속시킨다는 점에서 완전한 의미의 경찰 독립은 아니나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경찰청 독립한 것이 경찰법 제정하면서 경찰청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경찰청 만든 것이 내부로부터 독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립한 거로 봅니다, 여러분. 독립했다라는 표현은 맞아. 그러나 완전히 독립했다고 하면 또 틀린 질문이야. 아주 이런 부분이 좀 짜증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청들은 다 외청입니다. 이 외청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업무적으로는 독립되는 것이죠. 오케이? 업무적으로는 독립됐는데 왜 그러면 내부로 소속으로 더? 업무적으로는 독립을 하는데 그래서 이 청들이 다 중앙행정관청입니다. 중앙행정관청이 뭐냐면 특정 업무를 대표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관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중앙행정관청입니다. 경찰 사무는 누가 대표해? 행안부 장관이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청들이 모든 청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 경찰청은 업무적으로 치안 업무에 대해서 독립한다니까요. 독자적으로 치안 업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독립한 것이죠. 그러면 왜 내부를 왜 그대로 놔뒀어? 업무적으로는 독립시키지만 부 단위의 큰 조직으로 만들기는 싫어. 그때 청으로 만들면서 어느 부에는 들어가야 돼. 왜? 어느 행정기관이 일을 하려면 부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가 아니면 부령을 못 만들어. 그래서 부 소속으로 들어가 있던 총리 소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들어가 있어야 부령을 만들든 총리령을 만들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적으로는 독립하지만 부령을 만들기 위해서 업무적으로는 독립하지만 부 단위의 큰 조직으로는 못 만들어주겠어. 그때 청으로 만들면서 어느 부에 소속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무부에 그때 제정될 당시에 내무부에 소속한 것이 업무적으로 내무부 장관의 관할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안 업무는 경찰청장이 독립적으로 하되 내무부에 소속으로 더 가지고 행정안전 부령을 만들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경찰청으로 독립한 것을 독립했다라고 합니다. 독립했다고 하면 맞는 표현이에요. 99% 맞는 표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신 완전히 독립했다고 하면 안 되지. 행안부 소속이니까 완전히 독립했다고 하면 안 되고 대신 독립한 것은 한 것이고 그래서 이 경찰청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완전한 의미의 독립은 아니지만 독립이다 또는 뭐 분리됐다 독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3번에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을 독립관청화했습니다. 그 전에는 경찰서장만 관청이고 내무부 치안국장, 시도경찰국장은 보조기관에 불과했죠. 자체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할 수 없었죠. 근데 이 경찰청 출범하면서 경찰법 제정되면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다 행정관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선거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독립은 했지만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거죠. 왜? 내무부 소속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표현이 막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점을 좀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거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선거부처라는 것이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 있죠. 그러나 내무부를 선거부처라고 합니다. 왜 그래? 선거를 하려면 선관위 혼자 못해요. 내무부에서 선거인 명부를 뽑아줘야 돼. 자치단체랑 함께해서 선거인 명부를 뽑아야 되고요. 또 투표소 같은 거 다 설립하는 거 누가 다 알아서 해? 내무부하고 선관위랑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부처가 선거관리위원회만 선거부처가 아니라 항상 내무부,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도 선거부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부처의 하나인 내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내무부 소속으로 됐기 때문에 선거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지는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아래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를 보시면요. 자, 경찰법 제정하면서 경찰위원회를 뒀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로 바뀐 것이고요. 또 시도지사 소속의 치안행정협의회를 뒀습니다. 치안행정협의회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다 그냥 없어지고 시도자경위로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자, 아래 조직정비를 보시면 1991년도에 경찰법 제정했고요. 경찰청으로 승격했고요. 시도경찰국, 지방경찰청으로 승격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1991년도에 이 경찰법 제정하던 그 해에 경찰헌장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강령의 제정 순서가 윤세헌서죠. 그래서 경찰헌장 이후에 1997년 저 DJ 들어서면서 경찰 서비스헌장을 만들거든요. 그러나
우리 각 경찰 사무실에는 뭐가 걸려 있어? 경찰 헌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헌장을 오늘날의 윤리 강령으로 통상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96년도에 해양경찰청이 해수부로 이관했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해경이 바다에서 일하잖아. 그래서 해경이 물에 들어가면 꼬록꼬록 하고 잠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록꼬록 해경이 우리 경찰 업무였었다는 것은 53년도에 해양경찰대 설치된 것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래서 53 경직, 그 다음에 해경 53. 그 다음에 우리 경찰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1996년입니다. 꼬록꼬록이 96이죠, 96. 자, 1996년이라는 거, 이게 1996년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1991년 이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을 할 때 시험 문제에서 정부 수립 이후부터 경찰법 제정 이전까지라고 물어보면서 이 해경이 떨어져 나간 것이 딱 그냥 연도 없이 딱 나오면 아닌 거지, 그것은. 왜냐면 경찰법 제정은 91년이니까 91년 이전의 상황을 물어보는 건데 91년 이후에 있는 1996년 것을 물어보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5번에 1999년에 청문관제 도입했죠. 청문관이 뭐요? 우리 감사 감찰이 청문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흔히 이런 얘기 합니다. 이 청문관, 감사 감찰은 본연의 경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 감찰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선에서 저 새끼들 저거 입만 가지고 입으로만 떠들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청문은 자기 경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감찰을 하는 것이니까 남의 경찰들 하는 걸 갖다가 막 상관하고 막 트집 잡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만 떠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구구지, 구구. 그렇죠? 그래서 구구 청문. 자, 7번에 2000년에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가 신설됩니다.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가 2000년이에요. 왜 2000년이냐면 여러분 2000년에 Y2K 문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Y2K 문제가 뭐예요? 이 Y가 2여. 연도. 이가 이 K가 1000이거든, K가 1000. 그래서 Y2K 문제라고 하는 것이 2000년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2000년도가 되기 전에 그때 막 종말론 이런 것들이 엄청 설쳐됐습니다. 그래서 막 길 가다 보면 어디 막 다리 밑에 막 열댓 명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고 막 이런 것이 있었어요. 왜 그래? 2000년이 되면 세상이 막 종말한다. 막 이런 것들이 엄청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2000년이 딱 되면 컴퓨터 시스템이 1999년 12월 31일까지만 인식하고 2000년이 되면 이걸 인식을 못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막 핵폭탄이 막 통제 불능됐어. 핵폭탄이 날아가고 막 이런 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정부기관에서 Y2K 문제 2000년 1월 1일 0시 1분이 되면 세상이 작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엄청 관심이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도 이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를 2000년에 설치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가 2000년에 Y2K 문제 관련해서 막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니까 그렇게 2000년에 설치가 된 것이고요. 아, 근데 이번에 직제 개정하면서 사이버 수사국 없애버렸더라고. 야, 진짜 좀 아까워요. 진짜 아깝습니다. 저는 왜 아깝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경찰의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사이버 세상의 절반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사이버 속에서 사이버하고 현실하고 막 이 사이버하고 현실하고 뭐 안경 하나 딱 쓰면 실제로 막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속에서 성행위까지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온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사이버상 이런 것들을 엄청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찰이 그동안 사이버 쪽에서 굉장히 발군의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뭐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사이버 쪽은 경찰한테 엄청 물어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경찰이 더 잘하니까. 그랬었는데 이번에 사이버 수사국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다 수사국 그러니까 일반 기관에 다 그냥 뿌려버렸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왜 아쉽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결정이 너무 주먹구로 뚝딱뚝딱 결정돼서 너무 아쉬워요. 좀 장기적으로 논의가 돼서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먼 훗날 엄청 욕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이 좀 이루어졌고요. 이 사이버 수사국이 국 단위로까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그 발전 과정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대통령께서 이 경찰 인력을 좀 조정해서 일선으로 좀 돌리라는 그 말 하나 때문에 그냥 엄청 짧은 순간에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사이버 수사국을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제 새로 공포가 됐어요. 아쉽습니다. 자, 2006년도에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했습니다. 그럼 제주자치경찰 출범할 때 누가 제주자치경찰 갔을까? 주로 안 갔죠. 주로 안 갔습니다. 근데 영혼과 육체가 다 자치주의자들, 영혼과 육체가 다 자치경찰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 그래서 영육이 자치. 2006년도 영육이 자치, 영혼과 육체가 다 자치경찰제에 빠져있는 사람들만 자치경찰제 신청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경찰이 전국 단위로 전면적으로 도입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치경찰 공무원은 없어.
그죠? 희한한 자치경찰제입니다. 지금 자치경찰제가 사실은 무늬만 자치경찰제예요. 자치경찰제라고 만들어놓고 자치경찰제가 뭘 말하는 거야? 그냥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하고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해 놓은 것을 자치경찰제 도입한 걸로 그렇게 그냥 봐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는데 자치경찰 공무원은 없어요. 지금 자치경찰 공무원은 2006년도에 도입한 제주자치경찰 이것만 자치경찰 공무원이고 나머지 이번에 자치경찰제 도입한 것은 그냥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 구분해 놨을 뿐이지 그냥 우리 기존의 경찰 공무원이 국가경찰 공무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른쪽에 한국경찰서의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먼저 김구 선생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고, 자, 최규식 경무관 정조수 형사, 제가 거기다가 최고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냐, 이 최규식 경무관이 광복 이래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최규식 경무관이 이 일 있은 다음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태극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훈장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태극 무공훈장이 전투 관련된 훈장입니다. 전투 관련된 훈장 중에서 최고 높은 훈장이 태극 무공훈장이에요. 경찰 출신 중에서 태극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이 최규식 경무관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 그때 32명인지 33명인지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북한으로 도망간 것이 뭐 1명이다, 뭐 2명이다, 뭐 설왕설래해요. 어쨌든 간에 32명, 33명이 넘어와서 임리강을 건너서 와서 산에서 한 2, 3일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나무꾼 형제들이 발견해요. 나무꾼 형제들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발견해. 그러니까 이 무장공비들이 죽였어야 됐는데 1월 달이잖아. 1월 달. 추우니까 땅을 팔 수도 없고 춥고 또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같은 프롤레타리아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야, 니들 신고하면 죽어 하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냥 내려가자마자 신고한 거죠. 그래서 군이 알아. 군이 그냥 현장 가보니까 현장에 북한채 담배꽁초에 있고 북한채 막 신발자국 있고 하니까 아는 거죠. 넘어왔어. 알아. 대신 청와대를 밀고 갈 줄은 몰랐던 거죠. 어쨌든 군이 딱 아는 다음에 방어막을 쳐요. 근데 그 방어막을 얘들이 그때부터 청와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통과하면 군 방어막 쳐지고 또 통과하면 방어막 쳐지고 청와대 바로 왼쪽 위까지 왔어요. 그게 자문 검문소입니다. 이제 자문 검문소만 통과하면 청와대 뒷산이에요. 청와대 뒷산으로 들어갔어. 박정희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최규식 종로경찰서장이 현장에 딱 가서 야, 신분증 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까지 계속 왔던 수법이 막 달려가면서 혹시 막 경찰관들이 한둘이 막 누구세요 그러면 CI 새끼야 비켜 하면서 간 거예요. CI가 이제 방첩대. 그 당시 이제 방첩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었나 봐요. 그러니까 방첩대 새끼 하면서 막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엄청 빠른 속도로. 종로서장이 막어도 CI야. 그러니까 종로서장이 최규식 씨가 군에서 왔거든요. 군 정보를 담당하다가 경찰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지. 그러니까 절대로 쫄지 않는 거죠. CI야? 신분증 까봐. 거기서 막혀가지고 얘네들이 총 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현장에서 최규식 종로 서장이랑 정종수 우리 선배님이랑 다 사망하셨지만 거기서 막았기 때문에 청와대를 지킨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 그래서 최규식입니다. 최고의 공 최규식. 그래서 청와대를 지킨 박정희라는 인간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중추를 지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출신 중에서 최고의 공을 청와대를 지킨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이 최규식 님이고 그래서 최고의 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6.25까지 겪었지만 태극 무공훈장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태극 무공훈장 딱 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태극 무공훈장을 한 10몇 명밖에 못 받았어요. 6.25 거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최규식 선배가 군인들도 거의 못 받은 이 최고의 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이 최규식 경무관님입니다. 차이력 경무관님은 경찰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 이 차이력 경무관님입니다. 그래서 차이력 경무관님이 기억에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광복군,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등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좌익계열의 독립운동을 했다가 광복된 다음에는 우익의 최전선에 서신 분이 차이력님입니다. 그래서 니은에 남북은 사령관 이현상을 사살하는 등 북한이 그냥 이 전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빨치산 운동을 했죠. 빨치산. 그래서 막 산에 숨어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계속한 거예요. 그 남한의 산 속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남북은이라고 불렀죠. 북한에서 남북은. 그 남북은 총사령관이 이현상입니다. 남북은 총사령관인 이현상을 이 빨치산 사령관 이현상을 공식적으로 사살한 것이 차이력입니다. 차이력. 그러니까 빨치산 토벌대장으로서 이 나라를 지킨 호국 경찰의 영웅 칭호가 결코 무색하지 않은 것이 이 차이력님이고요.
자, 구례 화엄사 등 문화재를 수호한 인물. 그래서 경찰 출신 중에서 문화훈장 탄 사람이 딱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상부에서 군에서 화엄사 같은 거 다 태워버리라고 이제 명령이 내렸습니다. 왜? 공비들이 자꾸 밤에 절에 숨어들어서 막 자고 막 그러니까 절을 다 태워버리라 라고 차이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절을 태워버리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저 절을 새로 세우는 데는 천년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안 들어, 안 태우고 야 문짝 뜯어와. 뭐냐면 공비들이 숨어 들어가니까 절을 태우라고 하니까 그러면 문짝만 태워버리면 못 숨어드니까 야 문짝 띄워서 문짝만 태우고 절은 살려준 것이 이 차이력님입니다. 그래서 화엄사 입구에 가면 차이력 공적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들에서는 이 차이력님을 엄청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분. 그리고 또 이분이 또 문화경찰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이건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국창 우리 국가의 자랑인 판소리 명인 임방울님이 있어요. 임방울님. 그 임방울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공연 좀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하여튼 권력자들의 말을 안 듣는데 이 차이력님이랑 엄청 친했어요. 그래서 이 차이력님이 그때는 이제 녹음 이런 기능이 굉장히 녹음기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녹음기가 큰 이런 뭐 축음기인가 이런 것이 있는 차이력이 자기 관사에서 임방울 선생이랑 교류를 엄청 한 거죠. 그래 그때마다 녹음한 거야. 그래서 판소리 진본을 녹음한 사람이 차이력님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가족들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 임방울 재단에다가 기증한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 경찰인 것이죠. 아까 그 문화재를 살린 것도 문화 경찰이고 또 국창 임방울의 판소리 녹음 진본을 보유한 것도 이 차이력님이고요. 그리고 차이력에 대해서는 호국 경찰의 영웅, 문화 경찰의 영웅, 인본 경찰의 영웅이란까지 칭합니다. 왜 그래? 차이력이 이현상 사살했지 않습니까?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 사살했다고 가족들한테 시체 가져가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 그때는 무시무시한 시절이어가지고 이현상 친척이라고 하면 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차이력이 적장의 예를 갖춰서 하여튼 표현이 그렇습니다. 적장의 예를 갖춰서 제사를 지내줍니다. 이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래서 우리 적장의 예를 갖춘다는 것이 그 총으로 조총, 슬퍼하는 조총도 쏴가면서 일정한 의식을 거쳐서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차이력이 빨치산 토벌대전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국회의원 이부영 씨가 실제 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빨치산의 후예들이 빨치산 선조들을 제사 지내는 그 빨치산도 역사의 피해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좌익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역사의 피해자들이잖아요. 그 빨치산의 후예들이 자기 선조 빨치산들을 제사 지내는 저 전라도 지리산에서 많이 죽었어요. 지리산에서 빨치산 활동 많이 했고 지리산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해마다 지리산에서 빨치산 후예들이 자기 선조들 제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그 현장을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한번 참석했더니 그 빨치산의 후예들이 만장 깃발에다가 자기 선조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기리면서 넋을 기리면서 선조들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깃발 중에 빨치산이 아닌 사람이 딱 하나 있어. 차이력. 웃기죠? 빨치산의 후예들이 빨치산 토벌대장의 제사까지 지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차이력이 빨치산을 잡으면 그때는 막 이 중앙정부에서 빨치산 잡으면 막 귀를 떼가지고 오라고 하고 목을 잘라서 오라고. 왜냐면 공적을 가리는데 뻥카치는 애들이 뻥카치는 부대가 많으니까 귀를 잘라 오라고 그러고 목을 잘라 오라고 그러고 그 개수 세가지고 공적 따지고 그런 거. 차이력님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차이력은 빨치산이 잡히면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밥 주고 그러니까 빨치산들이 차이력 부대에 잡히면 차이력의 인간성에 감화가 돼가지고 빨치산들이 잡혀가지고 국군으로 경찰로 전환을 해가지고 오히려 빨치산들이 차이력 부대에 잡히면 다시 빨치산을 잡는 경찰이 돼버리는 그래서 빨치산의 후예들이 차이력한테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력을 인본 경찰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디귿을 보시면 화엄사에 공적비가 건립되어 있고요. 보관 문화훈장을 우리 경찰 출신으로서 문화훈장 받은 유일한 사람이고 사후에 받은 것이죠. 사후에 아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라는 것이 있어요. 저 딱 제대했을 때 그때 엄청 유명했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가 공전의 이틀을 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 채시라 그다음에 박상원 최재성 이런 사람들 주인공을 했는데 거기 남자 주인공이 2명이 나와요. 남자 주인공 2명의 모델이 다 차이력이야. 왜냐? 차이력은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광복된 다음에는 우익의 최현성 경찰에 투신했기 때문에 어쨌든 남자 주인공 2명의 실제 모델이 차이력이라니까요. 그리고 악극 눈물의 여왕 실제 모델, 오페라 카르마 실제 모델.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차이력이 충주 경찰서장을 할 때 그때 막 전쟁 직후라서 고아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차이력이 충주 직업 소년학원을 만들어서 자기 월급 털어가지고
경찰관들 좀 똑똑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아이들 막 교육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사람이 이 차이력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력, 우리 경찰사에서 엄청 매력적인 사람이고 또 우리 경찰이 딱 드러내도 엄청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차이력 선배님이십니다. 차이력의 아드님이 있어요. 차이력의 아드님이 이 차길진 씨라고. 법사야, 법사. 그분이 돌아가신 분의 혼령을 초대해서 대화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차길진 씨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돌아가셨어.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영혼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저 케네디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케네디 대통령 부인이 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케네디 그 제클린 오나시스 있지 않습니까? 제클린 오나시스 여사가 이 차이령님의 아들 차길진 씨를 불러가지고 케네디 영혼을 불러가지고 제클린 오나시스 여사가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차이진 씨가 저한테 한 예가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차이령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딱 보고 이 차이령님이 거울을 딱 보고 나는 오늘도 공짜 짜장면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한 15번, 20번 반복하고 출근한다. 꼭 매일. 나는 오늘도 공짜 짜장면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공짜 짜장면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15번, 20번 딱 반복하고 출근 매일 그렇게 했대요. 이 차이령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뭐 뇌물을 받지 않겠다는 말인지 또는 뭐 그냥 꽁꼬로 나태하게 생활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 막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부패하고 막 이런 어떤 시절 속에서 이 차이령님은 엄청 신기한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안맥결 총경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로서 만세 시위에 참여하다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구금도 되신 경험이 있고, 자, 광복된 다음에 부여 간주인이었어요. 1946년에 경무부로 승격하고 또 여경제도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1946년에 일기 여자 경찰 간부로 임용돼서 이제 경찰에 투신했고요.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자 군사 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면서 사표 내고 그냥 경찰 관둬버린 사람이 이 안맥결님이시고요. 자, 안병환님은 우리 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이 안병환님도 군인 출신이거든요. 군인 출신인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이 안병하. 그래서 여러분 이 안병하가 안병하. 그다음에 그 밑에 이준규 목포서장님. 자, 안병환님은 총을 내려놔요. 이름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안병하, 총을 내려놔라. 병기를 내려놓으라지 않습니까? 이준규 목포서장님은 그걸 준수하신 분이에요. 준수. 규칙을 준수하신 분.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딱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병환님은 시민들에게 총을 발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고요. 또 비례원칙에 입각해서 경찰력을 집행하라라고 하면서 광주 시민을 보호하신 분이고, 이 이준규 총경님은 당시 이제 목포서장으로서 안병하 도경국장의 지휘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시민들의 목숨을 살리신 분이 이 이준규 총경님이시고요. 아래 박재표 경위님은 1956년에 지방의원 선거 당시에 이 부정선거를 목격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찰 최초의 부정선거 폭로자입니다. 경찰 최초의 부정선거 폭로자가 이 박재표 경위님. 그래서 잘렸죠. 잘렸다가 4.19 일어나면서 다시 복직했어요. 하여튼 부정선거 최초 폭로자가 박재표 경위님이시고요. 최중락 총경은 우리 수사경찰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최중락 총경이 경찰 재직하면서 절도꾼들을 막 1,500명인가? 뭐 하여튼 잡은 것이 이 최중락 총경입니다. 그래서 전에 MBC에서 엄청 유행했던 수사반장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 실제 모델이 이 최중락 총경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수사경찰의 영웅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에 수사구조가 개혁돼서 경찰이 1차적 본원적 수사권자로서 검찰은 2차적 보충적 수사권자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고요. 다만 2번을 보시면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은 해결이 못했죠. 왜냐하면 이것은 헌법에 담겨 있어서 저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에 담아놓음으로써 헌법에 담겨 있어서 결국 헌법이 개정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하고요. 월요일부터 이제 비경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